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미국 내 노년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증가하며 지난해 미국 내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타임즈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해 미국인 자살자 숫자가 4만 9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의 자살률이 주민 10만 명당 14.3명으로 지난 1941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미국 내 자살률의 증가가 노년층 자살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사이 자살자 중 25세 미만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노인 연령층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15세부터 24세 젊은 남성보다 약 2배가 높았습니다. 또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60대가 가장 많았고 70대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2년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2021년보다 18%나 증가해 최근 20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산하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신고된 증오범죄는 총 929건으로 2021년 790건과 비교해 18%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증오범죄 가운데 72%는 폭력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였던 반아시아계 증오범죄는 지난해 81건보다 25% 줄어든 61건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FRB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어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하고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가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는 한편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할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경기 하락세가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고용시장에서의 수요가 계속 완화하고 있다며 대부분 관할 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보합이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황은 크게 개선됐고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시작 전 마지막 토론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3차례 토론에도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특별정치활동위원회 모금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경선 토론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데 이미 공화당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보다 4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전 마지막 검증 무대가 됩니다. 토론회에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 대사, 기업가, 비벡 라와스와미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24일부터 엿새간 이어진 일시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휴전 기한 종료 시점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추가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교전 중단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측에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가수 스티브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승소한 비자 발급 소송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옛 재외동 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어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유 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특히 돈 전달자 역할을 했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상당 부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특혜와 이재명 대표 측의 연관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은 물론이고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국 시간 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제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본회의가 탄핵안 처리 목적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고 맞섰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8석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까지 촉구하며 밤샘 농성에 돌입했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38도 전망됩니다. 바닷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 49도 보이겠습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